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원 클래스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대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부는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데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자리가 좀 바뀌었어요. 전문가님과 네네. 함께하는 느낌인데요. 어떻게 네. 투샷 나란히 잡히네요. 좋습니다. 네, 네. 지난주가 작년이에요. 벌써 또 한 해가 그렇죠. 지나갔네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문가님. 네, 아나운서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시청자분들도, 그쵸. 네. 새해에는, 좀 돈이 되는, 주식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것 자체가 취미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원칙 없이 이제 주변의 소리만 듣고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게 이제 주식 투자인데, 올 한 해만큼은 하나하나씩, 한 번에 다 배울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씩 제가 또 성심성의껏 준비하는 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또 그거를 잘 받아서 흡수를 시켜서 더 좋은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새해 덕담까지 이야기해주고 네.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노란 톡방 입장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다음 코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현재 또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8420936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주식왕의 한 줄 평, 오늘장 증시를 보고 흔들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장 안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오늘 좀 하락폭이 좀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2%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또 보였는데 이렇게 하락 장세에 흔들리지 말자라는 이야기실까요? 네, 일단 12월 달 들어오면 주식의 시장에 이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좀 오고 가죠. 네. 산타 랠리가 올 것이다. 연말 랠리 있을 것이다. 또 배당에 대한 기대감 있고 또 1월 효과, 연초 효과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좀 들려와요.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 올해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기대감에 지금 충족시키지 못하는 흐름을 보인 상태.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다른 여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은 제외하고요. 글로벌 시장은 정말 이제 산타랠리라는 이름에 걸맞는 흐름을 보인 다음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조정이 그렇게 뼈아프다라고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조정이 정말 이제 섭섭하고 정말 좀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오른 것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고 또 그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오늘도 또 조정을 받았으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는 시점이긴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요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이유가 크게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높게 잡아갈 수 있는 섹터가 많다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로그램 매매에 흔들리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당 때문에 들어왔던 매수 물량들이 하루하루 좀 정리가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조정이 나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재차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많이 좀 흔들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개의치 마시고 올 한 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천천히 크게 넓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 싶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흔들리지 말자, 좀 크게 넓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또 전문가님들 만나 뵈면서 연말에 또 상승 종목들도 살펴봤고 특징주들 살펴봤거든요. 역시나 또 게임주, 메타버스, NFT가 상승률 좀 컸고 막판에 전문가님이 또 권유를 해주신 로봇 관련주들 상승폭이 꽤나 그렇죠. 있었는데요. 올 한 해 이슈가 될 만한 종목, 앞으로 좀 더 잘 갈 종목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일단 로봇 관련해서는 방송에서도 그렇고 노란톡을 통해서도 그렇고 거의 이제 상승하기 전, 상승 초입 구간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라서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좋지만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거의 뭐 100% 이상 오른, 뭐 200%짜리 오른 기업도 있는 상황이라서 로봇 관련주를 지금 위치에서 본다라기보다는 올 한 해를 좀 길게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은 저는 이 자율주행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율주행. 그러니까 많은 그 산업이 지금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도 결국에는 코로나19가 이제 그 트리거가 되긴 했지만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산업 패러다임으로 넘어간 상황.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이 전기차 시장이 정말 커져 나갈 수 있는 상황. 근데 이제 관련주들의 시세는요. 작년과 재작년에 이미 많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친환경차,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물론 그들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겠지만 저는 한 단계 주식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감안해 놓고 봤을 때는 자율주행 쪽이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이제 단어 자체가 자율주행하면 마치 이 운전자가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차가 굴러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자율주행 안에서도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 단계별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핸들은 무조건 잡고 있어야 된다. 뭐 2단계는 그래도 뭐 브레이크는 운전자가 좀 밟아줘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좀 단계별로 지금 자율주행 단계가 있는데 지금 3단계가 거의 이제 이 완성형은 아니겠습니다만 3단계에서 지금 보급이 많이 된 상황. 제가 이제 그 작년 말쯤에 그 자율주행 3단계가 탑재되어 있는 이 차를 이제 좀 몰아봤더니 확실하게 이 운전 피로도 자체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방을 주시를 해야 되고 핸들에 손을 올려야 되고 브레이크에 발은 갖다 대고 있긴 하지만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속도를 높였다 줄였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이 제한 속도가 있잖아요. 50km, 60km, 뭐 80km, 100km 그거에 맞춰서 또 이 자동차가 스스로 좀 컨트롤이 되는 그러한 차량을 한번 운전을 시승을 해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이 편리함을 넘어서 정말 이제 만족스러운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소비자들이 그 부분에 저는 공감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사람이란 게 불편한 거는 몰라도 편한 거에는 굉장히 빨리 익숙해지거든요. 처음에는 뭐 가격이 높다, 뭐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냐 뭐 말은 많겠지만 그 편안함에 익숙해지다 보면 당연히 저는 이 빠르게 더 보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당연히 아나운서님이 이 종목을 물어보실 것 같아요.
자율주행에서 그럼 어느 종목을 네. 보고 계시냐? 네, 그럴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종목을 제가 너무 많잖아요, 종목이.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네. 딱 두 군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좋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네. 하나는 만도인데, 그러니까 많은 자율주행 관련주에서 현대오토에버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많은 자율주행에서 만도는 하드웨어의 대표주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대차, 기아의 이제 다수의 이 차량들의 내부 솔루션을 이제 소프트웨어를 탑재라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자율주행 쪽으로 가고 또 전기차로 가고 친환경 차로 가다 보면 예전보다 당연히 이제 소프트웨어의 이제 업데이트가 더 필요한 상황,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만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율주행 4단계까지 완성형에 가까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만도, 이렇게 한번 두 종목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올 한 해 자율주행 관련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 현대오토에버와 만도 또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또 OLED 관련주들 또 그렇죠. 좋아하시잖아요. 이 종목들 네. 중에서도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죠. 오늘 밤에 이 CES가 네. 또 열리는데 OLED 관련주로 해서 좀 상승한 종목들이 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OLED 관련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주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패널 시장 자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제 관심 종목, 관심 섹터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사실 이제 패널 시장은 존재를 해왔고, 그 중에서도 이제 상장된 기업 기준으로는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대표적인 섹터의 핵심이었는데, 과거에는 이 패널 가격의 하락, 더욱이 이제 중국 시장과의 가격 격차 때문에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상승을 하지 못했고, 제가 화면에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를 한번 좀 올려놨는데요.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주가 일봉입니다. 일봉상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10,000원이었던 주가가 25,0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역시 대기업은 대기업이다, 어떻게 10,000원이었던 주가가 이제 벌써 25,000원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LG 디스플레이 아직도 한참 많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의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정말 잘 나갔을 때는요 5만 원대였어요. 5만 원대. 근데 그 이후에 약 10년 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네. 그러니까 우하향 곡선을 좀 그렸어요. 그렇네요. 투자자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급락이거든요. 근데 그 급락은요, 급락 뒤에 급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기이면서 기회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LG 디스플레이처럼 찔끔찔끔 계속 흘러내려가는 게 가장 투자자로서는 이거를 더 사야 되나? 이거를 좀 손절해야 되나? 피가 마르네요. 네. 그렇죠. 손절하면 올라갈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팔면은 또 내려갈 것 같고, 그런 종목이 이제 LG 디스플레이였는데, 최근에 이제 정말 오랜만에 이평선 위로 캔들이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수년 만의 사이클이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초입 구간에 안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완전히 추세가 돌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동안의 우하향 곡선이 멈춰지면서 우상향 곡선의 이제 초입 구간에 지금 안착이 된 상황이라서 저는 충분히 조정 시, 왜 LG 디스플레이는 아까도 보셨지만 계속 위아래 흔들면서 내려왔거든요. 당연히 올라갈 때도 흔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과 평단 조절만 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LG 디스플레이도 좋은 성과를 있을 것이고, 대신에 LG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의 이제 변동성에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OLED 안에서도 소재가 있을 거고 부품이 있을 거고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장비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예전에 뭐 그러니까 지금 액분되기 전 가격대 삼성전자가 120만 원, 130만 원일 때 이게 과연 200만 원 갈까? 이게 300만 원까지 갈까? 그러한 시점에 반도체 IT의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계속 우상향할 때 가장 먼저 따라 움직였던 게 반도체 장비주였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반도체가 그만큼 많이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은요. 어떠한 부품이든 하루에 돌릴 수 있는 캐파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10개를 만드는데 아무리 발주가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20개, 30개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0개, 30개를 만들려면 지금 있는 공장보다 더 많은 공장들이 필요해요. 그럼 더 많은 공장을 지으면 당연히 필수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가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소재 움직이고 부품단 움직이고 장비단이 움직이는데 장비단이 여전히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을 만큼 가장 처음 움직였고 끝까지 움직이는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OLED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LG 디스플레이도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제는 수요가 정말 공급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산업 환경에 처해져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 OLED 같은 경우에 정말 특수한 곳에만 사용했다면 이제는 다수의 광고 제품도 있죠. 텔레비전, 그리고 노트북, 심지어 이제 최근에 나오는 모바일 모두 OLED 패널이 지금 탑재가 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특히 또 전기차를 타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패널들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한 패널들까지 이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공장들도 증설을 해야 되고 디스플레이 공장이 증설하게 되면 거기에 장비주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힘스라는 기업 혹은 동아일텍이라는 기업 그리고 핌스라는 기업 지금 위치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핌스가 가장 먼저 좀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 저는 동아일텍, 핌스 지금 이제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는 위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힘스, 동아일텍, 핀스까지 또 살펴봐 주셨는데 핀스가 먼저 상승 곡선을 좀 탔다라는 이야기, 나머지 또 힘스와 동아일텍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살펴봤습니다. 이 OLED 관련주들까지 살펴봐 주셨고요.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떤 테마 좀 상승을 할까요? 내일 이 CES 정식으로 또 열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이실까요? 저는 오히려 CES가 열림으로써 CES 때문에 기대감 가졌던 종목들이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물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그러니까 CES가 열리잖아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열리는데 이 CES 때문에 뭐뭐뭐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12월 중순부터 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방송 아니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요새 굉장히 많은 뭐 SNS 같은 거를 하시는데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오죠. 뭐 2022년 CES에서는 뭐뭐뭐가 특징일 것이고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은 뭐뭐뭐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전기전자 쪽이 좀 많이 올랐다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CES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뭔가의 그 스페셜함, 그러니까 특별함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른 종목들은 소폭 조정이 나오고 거기서 나온 자금들이 다른 테마주들 최근 들어보면 인맥 테마주, 정책 테마주 이런
정치 정책 관련 테마주들로 수급이 좀 많이 몰렸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대선이 정말 3개월 앞으로 또 다가와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정치 테마주들이 상승세를 좀 많이 이끌었거든요. 또 약세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또 많은 이 정치 테마주로 수급이 좀 몰린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럴 때 조금 단타적인 접근으로서 정치 테마주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참, 지난주에 네, 안철수 관련주들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러니까 네. 주식시장에서 안철수 관련주라고 불리우는 써니전자, 네. 안랩, 네. 이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테마주들이 정말 무서우면서도, 지금 시장에서는 당연히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 이번에 그 선대위 관련한 이슈가 있기 전에는 윤석열 후보 대 이재명 후보의 거의 이축, 양강의 이제 치열한 접전이 좀 예상이 된 상황이었고, 네. 또 양쪽 진영에서 공교롭게도 유사한 노이즈가 좀 흘러나와서 그렇죠. 어느 쪽이 더 유리하고 어느 쪽이 우세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접점이었는데, 네. 일단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 그 캠프에서 선대위에 관련한 좀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서 우선은 이재명 후보 외에 그동안에 이제 좀 눌려 있었던 인맥 관련주들이 지금 빠르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제는 지금 시점에는 향후 당장 내일 혹은 다음 주에 갑자기 이 선거판이 좀 많이 변할 수는 있지만, 이 인맥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정회원 분들, 그리고 제가 노란톡에서 SG 세계물산이라는 종목을 벌써 작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전에 네. 드린 몇 주 좀 전에.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번 달에 제가 드렸던 종목 중에 SG 세계물산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 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뭐냐면 이 SG 세계물산이 지금 봉천동 일대에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이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네. 각광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 혹은 외딴 섬에 있는 땅도 아니고 네. 서울 봉천동이면 한복판에, 네. 그죠? 봉천동에 땅을 갖고 있는데, 지금 어제 이제 왜 상한가를 갔냐면 이재명 후보자가 나오면서 3기, 4기, 5기 신도시가 정해질 때 그동안의 1기, 2기를 돌이켜보면 그린벨트라든지 이러한 지역분들을 해제를 하면서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린벨트까지 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좀 발언들이 좀 그랬었죠.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봉천동 하면 저도 사실 SG세계물산이 갖고 있는 봉천동 땅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진 몰라요. 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봉천동은 굉장히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외곽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굉장히 또 중심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강서 쪽이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만약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이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이 땅을 가지고 있는 SG세계물산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회사의 시총, 특히 외형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SG세계물산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후보자가 나오든지 간에 동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정책 관련주들은 꼭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부동산 정책은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일자리, 당연하겠죠.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어느 후보자가 나와도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저출산도 당연히 저는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제로 투 세븐 아가방 컴퍼니, 네.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까지도 지금 정말 이 환경 기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민감한 곳이 EU예요. 유럽 국가들의 연합 EU인데, 네. 유럽연합에서 지난주 주말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원전 에너지도 친환경 에너지에 속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딱 들어오면서 원전주들이 또 한 번에 또 강하게 이제 시세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상황인데, 사실 그동안에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좀 취했던
그러한 취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어떠한 후보자가 나오든지 간에 이 원전 관련한 코멘트도 저는 필수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원전주도 체크를 해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많은 이야기가 지나가는데요. 이 인맥주보다는 정책주 관련주로 좀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시면서 부동산, 저출산, 원전 관련주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 또 이 SG 세계물산을 또 살펴봐 주셨는데 오늘 같은 날 좀 조정이 나왔는데 큰 조정은 아니에요. 이런 종목 또다시 매수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봐야 될까요? 저는 그냥 분할 매수를 해서 사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SG세계물산이 현재 위치가 상한가가 나온 다음이라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저는 DLENC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편한 세상 아시죠? 브랜드. 네. 네. DLENC. 네. 그렇죠. 대림이 이제 분사가 되면서 DL과 DLENC로 나눴는데 네. 이제 DL 쪽이 이제 화학에 조금 집중을 한다면 DLENC 같은 경우에는 건설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 편한 세상 슬로건을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브랜드를 다들 아실 만큼 정말 친숙한 기업이고 건설주들의 조금 변화의 바람이 좀 있거든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게 현대건설이고요. 네. 그다음에 GS건설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GS건설의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동신건설이라는 기업을 볼게요. 그리고 서희건설이라는 곳을 보고, 그러니까 많은 건설주들이 최근에 조정이 거의 좀 끝마치고 나서 다 같이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최근 그 들어 중에서 상승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DLENC가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 그 섹터의 가치적인 측면을 봤을 때 덜 올라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섹터가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DLENC는 여기 이제 이 분할 상장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해소해야 되는 물량들이 있다 보니 남들이 오를 때 많이 못 올라서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쉽게. 그래서 DLENC가 가격적으로는 가장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올해는요. 작년 대선 혹은 매년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동산 정책과는 조금은 저는 다른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이제는 대규모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코멘트보다 지금 있는 단지를 재건축, 재개발, 이쪽으로의 이제 키워드가 조금씩 변화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조성단지라고 한다면 정말 큰 대형 건설사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뭐 현대건설, GS건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지금의 현재 조성되어 있는 단지의 재개발, 재건축 이쪽으로 가면 중소형 건설사들이 혹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건설사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탄력성을 생각해 본다면 중소형 건설사를 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추가 코멘트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또 건설주들 좀 살펴보면 좋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특히나 또 중소형 건설주들 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을 알고 싶으시다면 김대성 전문가님의 톡방을 입장하면 또 매일매일 새로운 전략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현재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빨리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꼭 입력을 해주시고요. 혹시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나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톡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토크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랜드를 종목 고민으로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만 원, 비중 30%라고 하시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강원랜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24,000원의 종가 마무리 지었네요. 오늘 하루의 흐름은 23,900원에서 가장 저점이었고요. 24,15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좀 하향하는 그래프를 보였는데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12월 9일 부근에 25,100원 선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조금 하향세 보이면서 23,400원 선까지 빠지기도 했고 그 이후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매수가는 3만 원, 비중 30%. 강원랜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가격이라면 저는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조정 시의 매수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10월부터 좀 급락세를 피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미 손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더 갈 것이다라고 아마 시청자분이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지금 3만 원 가격대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더 매수하자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저는 어렵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대신에 코로나19는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극복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극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코로나19 이전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원랜드가 떨어지기 전 가격이 어떠한 실적에 대한 정말 폭발적인 퍼포먼스 혹은 M&A라든지 기타 이슈에 따라서 비이상적인 상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러운 반등을 통해서 원래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기록했던 가격대인 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이 12월 달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뉴스를 좀 봤더니 12월 달에 실제로 여객기를 탄 관광객들의 수가 예측치보다 엄청나게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행객들이 이제는 미뤘다가 이제 백신 접종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갔다 오자라는 심리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 여행 가는 것뿐만 아니고 해외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또 여행 오는 그러한 이제 수가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점차 갑작스럽게 안 가던 여행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은 오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회복이 되면 점차 주가도 자율 반등을 통해서 3만 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보유를 하셔라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삼성전자입니다. 매수가는 78,000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65%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77,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매수가와 크게 차이를 나지는 않는데 78,000원의 매수가 비중 20%라고 하네요. 오늘 하루의 흐름은 78,800원 선이 가장 고점이었고요. 76,500원 선까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4거래일 연거푸조 음봉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최근에 상승세 보이면서 88,8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삼성전자를 78,000원에 사셔서 이러한 변동성에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좀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9만 원대, 8만 원 후반대, 9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고민이 되겠지만, 지금 78,000원, 만약 오늘 저는 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이제 12월 중순에 좀 사신 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의 흐름에, 어떻게 하지? 삼성전자 팔아야 되나? 이제 삼성전자 무너지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기대감에 올라온 주가는 문제가 됩니다. 왜? 그 기대감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술력, 그 기대감을 받쳐주지 못하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실적이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상황이라서 저는 오히려 조정 시에 더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신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5%, 10%, 15%의 탄력성적인 움직임, 탄력적인 매매를 생각하셨더라면 그것은 종목 선정에 좀 미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는 최소 분기 혹은 단기 정도는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매수를 하시고 나서 추매를 할까 말까의 고민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가격, 그리고 손절은 더더욱이 지금은 고민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장기적인 긍정적 전망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매수가는 7,258원, 비중 20%인데 오늘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상승을 했습니다. 1.68% 상승하면서 7,280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 현재 수익권이시네요. 비중은 20% 담고 계신다고 하고요.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7,42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최근 흐름도 살펴보시죠. 6,690원의 저점을 딛고 최근 들어서 또 상승을 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저는 정말 낮은 위치에서 너무나 잘 사셨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위치에서의 매수를 한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크게 흔들렸잖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은 반면에 올라간 섹터를 놓고 보면 미국의 이 중장비 기업이 캐터필러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면 5% 정도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인데, 아니 어제 지수가 그렇게 안 좋은데 그 기업은 왜 올랐을까요?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 중장비 사이클이 이제는 인프라 투자와 맞물리면서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터져서 지수가 침체되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나라도 미국도 중국도 너나 할 것 없이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증시를 이끌었거든요. 실제로 투자가 집행이 되어서 이제 도로를 다시 깔고 터널을 뚫고 철도를 깔고 하는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장비가 많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라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 사는 게 더 좋다. 수익권이시더라도 손절가를 6,500원을 좀 잡으시고 정말 공격적으로 비중을 더 확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9,000원까지의 한번 목표가를 잡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 9,000원이 돌파하게 되면 11,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9,000원과 11,000원까지 이야기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인데요. 매수가는 55,500원, 비중은 20%.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6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 0.1% 오늘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시죠. 두산 퓨얼셀 장 초반에 급등세 보였다가 이내 다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48,300원이 고점이었습니다.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12월 22일 부근께 53,500원 선까지 상승폭이 있었다가 그 이후로 최근 들어서 연거푸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네요. 오늘 좀 조정을 좀 받았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수소 관련 테마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좀 약세를 보였었던 상황이에요. 일단은 현대에서 제네시스 라인업은 수소차를 좀 만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수소 섹터 자체가 좀 밀리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수소 에너지에서도 종류가 있거든요. 차량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고 이런 종류가 좀 있는데 그런 거 구별 없이 투자 심리가 갑자기 위축이 되면서 동시에 좀 빠졌어요. 당연히 차량용 수소가 이 수소차와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뭐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넥소라는 차에 수소 탱크를 좀 납품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직접적으로 연관 피해를 좀 볼 수 있다 치지만 저는 산업용 혹은 발전용 수소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이 뉴스에 굳이 조정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했었던 투자 심리 때문에 좀 조정이 깊게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두산표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가져가셔도 제 몫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산표셀은 그런데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 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안 돼요. 4만 원은 2020년부터 이 두산표셀이 올라오고 나서 거의 뭐 깨질 듯 말 듯 추세가 좀 꺾일 듯 말 듯 했던 가격대가 이제 4만 원대인데 굉장히 4만 원대 이탈됐다 빠르게 좀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을 하지 못하면 3만 원 혹은 2만 5천 원까지 혹은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4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제가 손절가를 제시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녹십자입니다. 매수가는 35만 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요. 녹십자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네, 21만 500원에서 종가 마무리 지은 가운데 오늘 4% 넘는 하락세 보였네요. 녹십자,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볼까요? 네,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왔습니다. 저점 부분에서 종가를 또 형성을 하기도 했고,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12월 8일 부근께부터 또 계속해서 하향을 하는 그래프를 나타냈네요. 매수가 35만 원, 비중 10%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이 되죠. 일단은 이 정도 빠졌으니까 당연히 자율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서 손절하기에도 참 애매한. 그렇다고 보유를 하기에는 일봉상도 일단 추세가 다 이탈이 된 상황이고 주봉도 마찬가지죠. 주봉도 지금 현재 이평선들이 좀 많이 이탈이 되면서 조정이 나온 월봉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18만 원대까지도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그 가격대까지 밀리면 굉장히 다시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절 가격은 저는 19만 원을 제시 드릴게요. 19만 원. 그래서 20만 원은 한 번쯤은 이탈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이후에 19만 원까지 기술적으로 이탈되지 않는다면 혹은 빠르게 반등을 해준다면 기술적으로 23만 원까지도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3만 원에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수급료라든지 뉴스라든지 재료가 좀 터져주면 27만 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 의견을 드리지만 좀 추세가 많이 꺾인 상황이라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정말 이제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젠사이언스입니다. 매수가는 11,470원, 비중 25% 담고 계신다고 하고요. 오늘의 종가 상황, 팜젠사이언스 1,2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3% 조정이 있었고요. 오늘 하루의 흐름,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나온 가운데 11,100원 선의 저점을 깨고 소폭의 상승이 있었네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12월 15일 이 중순 부근에 12,550원 선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좀 하락하는 그래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팜젠사이언스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펌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거든요. 진단키트 관련주는 정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진단키트가 안 팔린다 이걸 좀 넘어서서 진단키트를 이제 판매를 함으로써 이 해당 주가에 걸맞는 실적 그 이상이 나오기에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한 차례 정말 큰 시세가 있었거든요. 4,000원이었던 주가가 3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10,000원이 됐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은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3만 원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이 이제 거의 뭐 60% 고점 대비 60% 빠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가격 대비해서는요 2배가 오른 상황이거든요. 10,000원대도. 그래서 저는 이 가격대에서 지속적으로 좀 위아래 흔드는 횡보가 좀 나오면서 이 투자자들을 좀 답답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거나 더 가져가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젠사이언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살펴보도록 하죠. 자연과 환경인데요. 매수가는 2,731원,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자연과 환경 오늘은 5%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1,325원 선에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자연과 환경 정치 테마주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위치에서 뭐 더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기에는 저는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금 윤석열 후보 관련 이 종목분들의 이제 흐름이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거에 따라서 뭐 정확하게 결론이 난 게 없기 때문에 단순 노이즈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뭐 완전히 극한까지 치닫지 않는다면 재차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은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연과 환경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좀 보였습니다. 상담하는 때에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올 한 해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올 한 해 전망. 네. 일단은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CMO 관련 기업들, 특히 이제 좀 덩치가 큰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안정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미그룹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한미약품 쪽이 요새 이제 그 시세가 좀 나오는 상황이었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이 눈에 보이는 실적이 좀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안정적이다 생각이 들고 이제 과거에 좀 잘 나갔었던 기업들, 뭐 코로나19 진단키트라든지 이러한 쪽은 이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지금 사서 뭐 2년 뒤, 3년 뒤에 보는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쪽을 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 CMO, CDMO를 할 수 있는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보시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약 관련과 관련해서는 안정성을 또 최우선으로 살펴봐 그렇죠. 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이렇게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요. 네, 오늘도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7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